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금융계에서 들려온 아주 흥미로운 소식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그 거대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행들이 손잡고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실험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한 기술 테스트 그 이상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3대 메가뱅크라고 부르는 곳들이죠. 미주호, MUFG, 그리고 SMBC. 이 은행들이 일본 금융청, FSA라고 하죠. 거기 공식 승인을 받아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실증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게 2025년 11월 7일에 발표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은행들끼리 해보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결제 혁신 프로젝트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전략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아, 국가 전략의 일부다. 이러면 무게감이 확 다른데요. 그럼 오늘 저희는 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뭔지, 또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큰 규모로 협력을 하는 건지, 이게 앞으로 금융시장,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산 관리에까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있게 펼쳐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프로젝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미주호, MUFG, SMBC 이 이름만 들어도 일본 금융계가 들썩일 것 같은데 이 세 공룡이 칸배를 탔다는 거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눈길을 뜨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경쟁 관계였잖아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연합이 가능했을까요? 네,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은행들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를 텐데 이걸 넘어서 협력하기로 한 배경에는요. 아무래도 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한 공동의 위기의식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새로운 시장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그런 기회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금융당국, 그러니까 FSA가 단순히 그냥 해도 좋다, 승인만 한 게 아니고요. 규제 프레임워크를 딱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판을 깔아줬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던 거죠. 아, 판을 깔아줬다. 네. 그러니까 무슨 규제 샌드박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진행되는 국가가 공인한 프로젝트다. 이런 신뢰성이 딱 확보된 겁니다. 결국 민간의 혁신 동력이랑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잘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지원까지 있으니 힘이 실리네요. 그럼 이 은행들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정확히 어떤 성격인가요?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꽤 다양하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엔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된다. 1코인이 항상 1엔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치를 어떻게 보증하느냐 이 문제인데 발행된 코인 총액하고 똑같은 금액의 자산을 100% 담보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100% 담보라? 네, 구체적으로는 은행 예금이나 일본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을 준비금으로 쌓아두는 겁니다. 이걸 예치형 구조라고 부르죠. 가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가치 변동성 걱정을 줄이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법적인 배경도 중요한데요. 2023년 6월에 개정된 일본의 자금결제법,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법적 기반이 돼요. 이 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 표시 자산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고요. 발행 주체도 아무나 못하고 은행이나 신탁회사처럼 신뢰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 아무나 발행 못하게. 네, 과거에 왜 그 테라루나 사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지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이번 프로젝트는 이 새로운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첫 대규모 상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법적으로는 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법적인 뒷받침까지 아주 탄탄하게 마련된 거네요. 그럼 참여하는 기관들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보니까 새 은행 말고도 여러 이름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일단 3대 은행, 미조호, MUFG, SMBC가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요. 여기에 그 종합상사로 유명한 미쯔비시 상사가 참여합니다. 아마 실제 상거래나 해외 결제 네트워크하고 연결하는 걸 지원할 걸로 보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MUFG의 자회사인 프로그맷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발행과 관리를 총괄합니다. 프로그맷, 이름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미쯔비시 UFJ 신탁은행은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의 관리 역할을 담당할 거고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금융청 FSA의 감독 아래에서
자금 세탁 방지, AML 같은 규제를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됩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협력 구조네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기술 플랫폼 프로그맷,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나요? 이 프로그매트는요, 기업 환경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술로 알려진 R3사의 코르다 엔터프라이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르다는 거래 당사자들만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금융거래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나 처리 속도, 이런 걸 제공하는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기업용 블록체인이면 좀 폐쇄적인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외부랑은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그게 바로 프로그매트의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코르다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이더리움, 폴리곤, 아발란치, 코스모스 같은 주요 퍼블릭 블록체인들 있잖아요. 이런 외부 네트워크하고의 연결, 이걸 기술 용어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부랑도 연결이 된다. 네, 이걸 위해서 데이터 체인이라던가 토끼 같은 기술 파트너들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비유를 하자면 은행 내부의 안전한 전산망을 딱 구축하면서도 외부 인터넷망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까지 만들어 놓은 셈이죠. 내부 시스템의 안정성도 챙기고 외부 생태계와의 연결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에너스테이블 코인만 발행할 거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플랫폼은 단순히 이번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미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드는 요즘 RWA,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죠. 이런 실물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들을 이미 여러 개 진행해 왔습니다. RWA요? 네. 앞으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자산들이 이 프로그맛 플랫폼 위에서 거래가 될 텐데 이때 결제 수단으로 이번에 만드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프로그맛에서 발행된 RWA 토큰이 예를 들어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서비스에서 담보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블록체인에 있는 자산하고 교환되는 크로스체인 수합 같은 시나리오까지 다 염두에 둔 겁니다. 와, 그림이 훨씬 커지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전통금융, 트레드파이라고 하죠. 이 전통금융하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세계, 디파이를 잇는 어떤 허브 역할을 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본 금융기관들이 미래의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베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단순히 안정적인 디지털 현금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미래의 어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같은 역할까지 노린다. 이런 거군요. 프로그마 플랫폼에 지원하는 토큰 종류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프로그맛은 이번에 추진하는 예금형 스테이블 코인 말고도요. 신탁 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신탁형, 그리고 펀드 지분을 토큰화한 펀드형 등등 다양한 유형의 토큰 발행과 관리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용 범위가 넓다는 뜻이겠죠? 네, 기술적인 기반은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디지털 엔화, 그러니까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또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초기에는 기업 금융에 집중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초기 목표는 주로 기업 간 거래, B2B 거래의 효율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간 자금 이체라던가 수출입 대금 결제 같은 무역 금융, 그리고 은행 간 자금 정산 같은 분야입니다. 이게 벌써 30만 개 이상의 기업 거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기업 간 거래에 쓰이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거죠? 지금도 은행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쓸 만한 유인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요,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걸 T+0 세르먼트라고 하죠. 현재 시스템에서는 특히 국경 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최종적으로 정산되기까지 며칠씩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답답할 때 많죠. 근데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이 과정이 거의 즉시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업들의 현금 흐름 관리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작은 수출 기업이 대금 받으려고 며칠씩 발 동동 구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특히 환전 수수료나 해외 송금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 프로세스 자체가 단순해지고 투명해지는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서비스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필요한 유동성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게 될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자산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암호화폐 지갑 솔루션 기업인 진코라는 곳하고 협력해서요. 기업 수준의 높은 보안을 갖춘 지갑하고 1:1 준비금 보관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결제에 비용 절감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확실히 매력적이겠네요. 그럼 일본 내에서의 변화를 넘어서 이게 국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G7 표준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일본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요 7개국 G7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와 표준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혁신, 이걸 강조하는 일본의 접근 방식, 그러니까 강력한 규제 준수라던가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이런 모델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규제 친화적 디지털 화폐, Regulated Digital Currency 분야에서 일본이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제 표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파급력이 상당하겠네요. 그런데 이건 각국 중앙은행들이 연구하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와는 다른 거죠. 네,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중앙은행이 연구하거나 실험 중인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현금인 셈이죠. 반면에 이번 일본의 프로젝트는 MUFG나 미즈호 같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도해서 발행하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냐 민간은행이냐 그 차이군요. 그럼 이 둘은 앞으로 경쟁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 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경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보완하면서 공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미 JYPC 같은 다른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고요. 일본은행 역시 디지털 N, 그러니까 옌 CBDC 실험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3대 은행의 연합 프로젝트가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쩌면 CBDC는 좀 거액 결제라던가 통화 정책 수행에 더 집중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소액 결제나 특정 서비스 연동에 더 강점을 보이면서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보안하고 규제 준수 측면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금 세탁 방지 AML나 고객 확인 KYC 절차를 시스템 자체에 내장하고 있고요. 또 FSA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허가형 네트워크, 퍼미션드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형 토큰 ST 관련 데이터 연동 표준이라던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 PII 준수 같은 것들 처음부터 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기존 암호화폐 생태계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 안에서의 혁신, 이걸 추구하는 모델이군요. 프로젝트 일정도 궁금한데요. 언제쯤 이게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로드맵을 보면요. 2025년 12월, 바로 이번 달이죠. 이때 실증 테스트 POC가 시작되었고요. 상용 서비스 출시는 일본의 회계 연도 말인 2026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네, 2026년 3월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와, 속도감이 상당한데요. 네, 초기 1단계에서는 일단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요. 향후 2단계에서는 달러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사용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야,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3대 거대 은행이 금융당국의 승인 아래 엔화 가치의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맷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플랫폼은 다른 주요 블록체인과도 연결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요. 초기에는 기업 간 거래에서 실시간 결제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물자산 토큰화, RWA 같은 더 넓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결제 수단이자 허브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일본 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도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지만
강력한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화폐 모델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프로그맷 플랫폼 자체가 일본 내 RWA나 중권형 토큰, ST 가랭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하면서 전통금융과 탈중앙금융을 잇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과연 기업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많이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올 것이냐, 이런 초기 사용자 확보 문제가 있을 거고요.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경쟁도 치열할 테고 또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같은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2026년 이후에 일본이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그냥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한 국가에서도 주요 은행들이 손잡고 이런 디지털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면 여러분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 생활이나 투자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 결제가 훨씬 더 쉬워질까요? 아니면 부동산 조각 투자 같은 새로운 투자 기회가 더 많이 열릴까요? 한 번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시면 다가올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